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는 모기업이 망하면 우리 한국당이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래한국당? 네, 미래한국당. 예. 준비한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훌륭하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정적이야. 성함 따뜻하게 주시고 하라고 보니까 저 다음에 이거 현장에 잡음이 심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네, 지금 김종훈 미래한국당 상임 고문이 그저께 열렸던 네.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 합동 워크숍 자리에서 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시끄러우니까 예. 그냥 한국당으로 합쳐버리자. 이쪽으로 다 와라.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농담이겠죠. 뭐 사실은 웃으면서 한 이야기인데 네. 농담 속에 뼈는 있는 게 분명히 보여요. 네. 뼈가 있는 농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선거 전과 선거 후에 미래 한국당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네. 확 달라진 게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기업, 뭐 계열사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형제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합친다 이런 얘기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당 안에서 야 통합하지 말고 그냥 별도로 가자. 네. 일단 별도 교섭단체로 가고 합치더라도 나중에 합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워크숍 자리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과 합동 초선 워크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워크숍 자리에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관계자를 한 명도 안 불렀습니다. 아예 초청을 안 했습니까? 초청을 안 했어요. 예. 초청도 안 하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게 그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찰떡봉조를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지난 27일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감히 우리를 패싱하냐? 왜 우리하고는 상의 안 해? 근데 아직은 교섭단체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19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명을 영입해야 한 명을 더 끌어들여야 돼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팍 네. 뇌리를 스치는데요. 그 한 명이 만약에 홍준표 당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정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야권이 빅뱅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나요? 실제로 왜냐하면 네. 그 별도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석 더 얻어서 별도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 받아낼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정당 보조금도 10억 이상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통합당 안에서의 분위기는 절대로 별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명 꿔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무소속 많이 있어요. 무소속 의원을 끌어들여서 만든다. 이러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전면전. 그러니까 형제의 난을 일으키겠다. 이럴 때 이제 쓰는 라는 표현이 딴살림 차린다 이런 게. 그렇죠. 딴살림 차린다가 되는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 국회 운영 자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촉각을 세우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네. 미래한국당으로 꼼수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21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으로 만들자는 우려가 크다.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야 빨리 지금 어떤 당선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우리 통합당이랑 합당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나와야 된다. 당선인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거 살필 겨를이 없는 거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반대로 정진석 의원은 지난 4월 22일에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그 비슷한 멘트를 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계열사 거느릴 형편 못 된다. 네. 빨리 합치자.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장재현 의원은 미래한국당이 무슨 자력갱생한 정당이냐. 착각하지 마라.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빨리 와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미래한국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 선거법 개정에 맞설 묘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미래 비정당이나 비례정당이나 꼼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출범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생각해낸 인물이 한교안 전 대표 그리고 박형준 전 위원장을 비롯한 통합당 인사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분들은 지금 안 계시죠. 예. 예. 네. 아 옛날이요 소리가 나올까요? 음. 아니면 한국당이 달라졌어요? 네. 라고 나올까요? 아니면 예전에 박경준 의원이 우리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말, 통합당이 모회사, 한국당은 자회사, 회사 만들고 사람까지 보내줬다. 네. 이런 얘기를 할까요? 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게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한 신문을 보니까 네. 통합당의 한 관계자가 총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은 폭망했는데 네. 보수 유튜버만 대박났다. 예. 근데 이 말에서 보수 유튜버 대신에 예. 미래 한국당을 넣어도 모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걸 살필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당 지도부 구성 문제, 비대위로 가느냐 네네. 마느냐, 뭐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이제 그 뭐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모든 게 지금- 여기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5월 8일에 원내대표 선출을 해서 새 원내대표에게 이제 이 문제를 넘긴다고 어제 이제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게 정리가 돼야 미래 한국당, 네. 미래 한국당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새 지도부가 이제 그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수순이 이렇게 돼야 일단 된다고 보게 되죠.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미래 한국당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때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근데 내부의 기류는 예. 통합하지 말자는 쪽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예. 예전에 모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찍어 누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자회사가 정말 모회사에 반발을 하고 나설지 예.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요거는 좀 약간 좀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 분기점은 미래통합당 지도부 구성 문제가 좀 가닥이 잡혀야 된다. 이렇게만, 적합하신 표현입니다. 네,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